오토바이요? 택배기사예요? 당장 파혼합시다. 그 말과 함께 예비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김서연 32살로 중견 IT 기업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약혼자와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파혼입니다. 당장 파혼이에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사돈은 10초 만에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저 거만한 예비사돈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 2시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약혼자 준호 씨와 예비사돈 박철수 부장님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 계셨죠. 서연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철수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철수 부장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죠.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셨지만 상견례 자리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헬멧을 벗으신 아버지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에 간단한 재킷 차림이었죠.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철수 부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요? 상견례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십니까? 철수 부장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편하고 빠르다 보니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부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죠. 이런 몰골로 우리 아들 장인이 되시겠다고요? 파혼입니다. 당장 파혼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10초도 안 돼서 파혼을 선언하시다니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철수 부장님이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요.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집안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철수 부장님을 바라보셨어요. 제 딸이 준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수 부장님은 코웃음을 쳤죠.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집안이에요?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눈치만 보고 계셨죠.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 중견기업 부장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연 500억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분이 우리 사돈이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성진산업 영업부장이시군요. 철수 부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성진산업 아시오? 업계에선 꽤 알려진 회사인데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회사를 알 리가 없겠지만요. 철수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철수 부장님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셨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시며 일어나셨습니다. 딸아, 우리 가자. 억지로 맺어지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단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그날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 앞에서 아버지가 헬멧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 시각 레스토랑 안에서는 철수 부장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아까 상황을 보고 수군거리는 게 들렸죠. 맞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돼.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주제에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니. 철수 부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좀 심하셨던 거 아니에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부장님은 손을 휘저으며 아들을 제지했죠. 닥쳐. 내가 뭘 알아.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해야 하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집안이겠어.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로 돌아갔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상견례가 어땠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계셨죠.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단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 시각 철수 부장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계속 말을 했죠.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었어.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어울릴 순 없지. 철수 부장님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은 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표정이 안 좋던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최고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상처받으셨을 텐데 저를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 시각 성진산업영업부에서는 철수 부장님이 동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내가 딱 잘라버렸어.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이 우리 아들 장인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지. 철수 부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죠. 철수 부장님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계속 떠벌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거짓말이 뻔하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바로 알아챘어. 철수 부장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준호 씨랑은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서연아,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뭘 타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아버지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성진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보였죠. 아버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시더니 전화기를 들으셨습니다. 민우 전무, 내일 아침 일찍 성진산업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주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일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날 오전 10시 성진산업 영업부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태평양그룹 본사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책상에서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평양그룹은 성진산업의 최대 거래처였거든요. 연간 거래액만 300억 원이 넘는 중요한 고객이었죠. 태평양그룹? 갑자기 왜? 사전 통보도 없이? 철수 부장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옆자리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본사에서 온 메일인데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과장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철수 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무슨 일이길래? 철수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태평양그룹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시작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왜 갑자기 회장이 오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납품에 문제 있었나? 품질 불량이나 납기 지연은? 영업이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모든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성진산업 전 직원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깨끗하게 정리됐고 물과 다과가 준비됐죠. 철수 부장님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5년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태평양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부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2시 정각, 성진산업 건물 앞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건물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수 부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틀 전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임원진들. 철수 부장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철이 철수 부장님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전무가 나섰습니다. 태평양그룹 김동철 회장님이십니다. 전무의 소개가 끝나자 철수 부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그 사람이 태평양그룹 회장이라고요? 국내 10대 기업의 회장이라고요? 철수 부장님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장님이십니까? 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틀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조롱한 것, 파혼을 선언한 것, 딸까지 모욕한 것.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철수 부장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간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회장님,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평소 거만하던 철수 부장님이 무릎을 꿇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동철은 아무 표정 없이 철수 부장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로 가시죠. 동철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동철의 발소리가 심장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철수 부장님의 25년 회사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성진산업 임원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동철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고 철수 부장님은 그 뒤를 따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동철은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전무와 임원진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죠. 성진산업 사장이 급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부장님을 바라봤어요. 박철수 부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동철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개인적인 이야기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수 부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이틀 전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토바이요? 상견례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십니까? 자신이 비웃으며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파혼입니다. 당장 파혼이에요. 겨우 10초 만에 파혼을 선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동철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진산업과 태평양그룹의 거래 내역이 적힌 서류였어요. 작년 거래액이 320억 원이었습니다.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성진산업 전체 매출의 60%가 태평양그룹과의 거래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산업 사장과 임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긴장하고 있었어요. 동철은 철수 부장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틀 전 제 딸 상견례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동철의 질문에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10초 만에 파혼을 선언하셨죠. 동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철수 부장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듣고 있었거든요. 평소 거만하게 굴던 자신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동철은 아무 표정 없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집안이냐고 하셨죠. 제 딸한테도 오토바이 정비사 따위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셨고요. 동철이 그날의 말들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진산업 사장이 깜짝 놀라 철수 부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평소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성실하다고 평가받던 철수 부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니요. 동철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외모나 타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철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장님은 저를 10초 만에 판단하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요.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동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 부장님을 향해 말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슬픈데 제 때문에 모욕까지 당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슬픔이 느껴졌죠. 철수 부장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제 딸에게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할 게 아니라요. 동철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철수 부장님의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25년 회사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성진산업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든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손을 들어 사장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성 문제입니다. 동철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자신의 미래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와 임원진도 따라 일어섰죠. 회의가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그를 지나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용서는 제 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동철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사장님, 성진산업과의 거래건에 대해 본사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철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재검토라는 말은 곧 거래 중단을 의미했거든요. 성진산업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평양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했어요. 회장님, 그건... 사장이 말하려 했지만 동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결정은 2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동철이 단호하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전무와 임원진이 뒤따라 나갔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산업 사장이 철수 부장님을 노려봤어요. 박 부장,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말을 잃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철수 부장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사장이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탔다고 사람을 무시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사장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온 동철은 건물을 나서며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성진산업과의 거래 전면 재검토하게.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체 거래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철은 차에 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동철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먹자. 동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딸 앞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였거든요. 그 시각 성진산업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태평양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재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박 부장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 부장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단다. 그냥 일 때문에 좀 바빴어. 아버지는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부장님은 집에 돌아왔지만 식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태평양그룹 회장님이 회사에 오셨다면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소식은 이미 준호의 귀에도 들어간 상태였죠. 철수 부장님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태평양그룹 회장이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무시했지. 10초 만에 파혼을 선언했어. 그분이 태평양그룹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철수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체면과 겉모습을 중시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연을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거든요. 아버지, 서연이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회장님이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재검토하신다고 하셨어. 철수 부장님의 말에 준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태평양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틀 전 상견례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고 무례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새벽이 되어도 철수 부장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거든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진산업 전체가 긴장 속에서 그 일주일을 보냈어요. 태평양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며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 성진산업 사장실로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태평양그룹 본사에서 온 공문이었죠. 사장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서였습니다. 태평양그룹과 성진산업의 모든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한순간에 끊긴 거예요. 회사 매출의 60%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은 급히 철수 부장님을 불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 태평양그룹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철수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당신을 더 이상 이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사장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25년 회사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철수 부장님은 사장실을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모두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거만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됐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서는 철수 부장님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걷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 부장님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사를 그만뒀다. 태평양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됐어.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모두 내 잘못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내 잘못이지. 철수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체면과 거칠애를 중시하며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 부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직접 사과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서연 씨 연락처 좀 알려주겠니? 철수 부장님이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서연이한테 사과하러 가시려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서연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목이 메었어요. 서연 씨, 저 박철수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한빛테크 앞 카페로 오세요. 서연이 약속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철수 부장님은 한빛테크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철수 부장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부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철수 부장님은 서연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회장님과 서연 씨를 무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철수 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겸손하게 사셨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런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겉모습과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어요. 철수 부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장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카페를 나온 철수 부장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오늘 철수 부장님이 저한테 사과하러 오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그래, 어떻게 대답했니? 아버지의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사과는 받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저의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서연아, 내가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아빠 때문에 모욕당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빠는 괜찮단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며칠 후 성진산업은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태평양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집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한 회사에만 있었던 데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이게 다 내 잘못이니까. 철수 부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어느 날 동철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진산업과의 거래 중단 이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전무민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성진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보고했습니다.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수 부장은 어떻게 됐나? 동철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죠. 사직하고 현재 구직 중이라고 합니다. 민우의 보고였습니다. 동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람들은 왜 겉모습으로 판단할까? 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동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의 본질을 중시했죠. 그런 자신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딸이 상처받은 거였어요. 동철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한 거였죠. 민우 전무 앞으로 거래처를 선정할 때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봐주게. 동철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의 대답이었습니다. 동철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서연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배운 게 많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죠. 뭘 배웠는데? 아버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도 다시 느꼈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타고 다니는 차나 입은 옷이 아니란다.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거지. 아버지의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아빠, 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당연하지. 너처럼 착한 아이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뭘 타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시각 철수 부장님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태평양그룹 소식이 나왔어요. 김동철 회장의 인터뷰였죠.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믿습니다. 텔레비전 속 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겉모습과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철수 부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철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딸을 위해 했던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딸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죠. 일기장을 덮으며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동철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일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가끔 생각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팀에 새로운 과장님 오신대.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동료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회사 생활은 계속됐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일은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기로 했어요. 그 시각 철수 부장님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중소기업 사원으로 내려왔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사원, 이 서류 좀 정리해 주세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이제 박사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철수 부장님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박사원님, 전 회사에서는 뭐 하셨어요? 젊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업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해서 그만뒀죠. 철수 부장님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왜?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차분히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질렀죠.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철수 부장님의 말에 동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겸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부장님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직급은 낮아졌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걸요. 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빠가 기쁘구나. 앞으로도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한편 준호는 아버지 철수 부장님의 변화를 보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서연을 잃은 건 아쉬웠지만 아버지가 교훈을 얻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많이 변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구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철수 부장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친절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함께 일하며 좋은 동료가 됐죠. 어느 날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팀 회식 어때요? 과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제 밝은 대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 다행이네.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어요. 서연아,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목걸이를 건네주셨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하트 모양이었죠. 아빠 예뻐요. 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목걸이는 진심을 상징한단다.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렴. 그러면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철수 부장님도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동료들을 존중했죠. 서서히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박사원님, 정말 성실하시네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철수 부장님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철수 부장님의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느 주말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아빠, 이번 일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게 많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 일로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요.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